안녕하세요.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시는지요? 네, 그, 또 삼과 영성 TV,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엑기스만, 제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장수봉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일요일 저녁 영성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영상TV 25년 6월 1일 방송 해롭과 빌라도 원수였으나 서로 친구가 되니라. 대선우 한동훈이 위험하다. 정말 그 한동훈에 대해서는 짠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만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 정말 요즘은 왜 이렇게 그 참게 안에서 이제 막 마그 부글부글 끓고 불이 올라오니까 자꾸 참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뭐야 그냥 얼음을 갖다가 씹어 먹는 일이 자주 있는데 그렇게라도 뭘 좀 이렇게 식혀야 이게 안정이 되지. 정말 그 열받는 기간입니다. 대선 기간이라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이틀 남았네요. 오늘 6월 1일이니까 2일, 3일.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 대한 묵상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상과 영성 TV는 뭐야? 일어나는 현실을 갖다가 그냥 현실 속에서 계속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좀 영적인 관점에서 좀 떨어져서 영적인 세계에서 현실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삼과 영성 TV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한동훈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선 기간 동안은요, 우리가 좀 아직 한동훈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난 건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6월 4일부터 한동훈한테 이제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리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제가 진작부터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제서야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뭐야 김문수는 폭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각종 뭐 유튜브나 이런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언론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은 또 뭐 재소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김문수 이미 물 건너갔다, 폭망할 거다 이렇게. 근데 그 폭망이 그냥 폭망하면 안 되고 폭망이 홍준표가 득표했듯이 24%로 폭망해야 된다. 앞에 3자가 붙으면 안 된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제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런 스탠스로 많이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이재명은 그냥 이참에는 놔두고 적어도 이번에 친윤은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친윤 청산을 갖다가 하려면 친윤이 청산하는 게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긴 뭐 온갖 뭐 우기고 정말 자기 밥그릇 지키는 데는 뭐 아주 고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칠밥통. 그래서 이 친윤을 청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뭐냐? 김문수의 득표율을 24%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저격수 뭐 제가 얘기했죠. 뭐 장해찬 비해서 장해찬, 김계리, 그다음에 윤상현을 갖다가 뒤늦게 지난주에 임명을 한 거.
그러니까 윤상현은 임명한 지 6일 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 월요일 날 저녁에 급하게 인제 임명했는데 그 급하게 임명한 의도는 뭐냐? 이미 대선은 물 건너갔고 인제 한동훈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윤상현이 말발이 좀 세니까 거기 뭐 장해찬, 김계리에 합류한 어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게 해 갖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6월 4 일부터 일단은 인제 이재명이 한동훈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이재명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뭐 권성동도 대적이 안 되고 아무도 대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재명을 갖다가 꺾고 이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한동훈이 매 아주 적절한 포인트마다 아주 집요하게 그거를 갖다 인제 그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끊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한동훈이 끊고 나왔던 게 뭡니까? 당대표에서 인제 그 뭐야 당대표 되기 전에 예 총선에 참패하고 좀 쉬는 기간에 그 컴백을 계기로 해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잖아요. 제일 먼저 쓴 게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수사는 계속되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수사가 멈추는 게 아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그러면 뭐야?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 얘기를 써갖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법을 바꾸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섬지연님 정말 오랜만에 우섬지연님 정말 그것도 한통영 방송이 아니라 삼가 영성TV에서 우섬지연님을 보게 된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섬지연님. 예. 아 그렇군요. 매일 듣고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참여는 못하지만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니까 반갑습니다. 우선지원님. 베로이코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딴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은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 죽이려는 게 뭐 총으로 쏴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총으로 쏴 죽일 순 없죠. 여기 뭐 필리핀입니까? 총으로 막 쏴 죽이게? 필리핀은 총으로 쏴 죽여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 때마다 한 100 명쯤 죽어나간다고. 실적으로 총에 맞아 갖고 100 명쯤 죽는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둘이 딱 경쟁을 붙잖아요. 뭐 시장 선거나 뭐 상원 의원 뭐 이런 식으로 경쟁을 딱 붙잖아요. 도저히 쟤를 못 이기겠다 그러면 그냥 청부살인을 해 버려. 쏴 죽여 버리고 단독이 후보가 되잖아요. 그래 갖고 선거 때마다 한 100 명쯤 죽어나간다. 근데 뭐 대한민국은 필리핀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한동훈을 죽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깜빵에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동훈이 미리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뭐 채널A 뭐 독직 폭행 그런 걸로 다 기억하시죠? 그때 좌우간 그 사건이 터지면서 동시에 그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추미애가 윤석열은 그때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뭐 그냥 패싱 정도 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윤석열의 라인들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검찰의 인사권을. 그래서 다 좌천시켰습니다. 한동훈도 항상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미애 시절에 내가 4번 좌천당했다. 이렇게. 그리고 4번 좌천당함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감옥에 갈 코스였어요. 여러분 다 채널A 그 기자 아시죠? 그 기자님이 구속이 돼 있고 그때 당시에 구속 수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영크게 하고 타고 들어가고 한동훈을 갖다가 감옥에 보내는 인제 그런 전략이었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동훈의 라방을 즐겨 본다고 그랬잖아요. 라방에서 다 한 얘기예요. 한동훈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래 갖고 한동훈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채널A 기자는 구속이 돼 있고 이제 나까지 인제 칼날이 오기 때문에 '인제 이러면 인제 감방 가는구나.' 그래서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지인한테 물어봤대. 미리 감방을 간 경험이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대.
감방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할 만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그 와이프 그 진윤정 변호사한테는 그냥 "그래도 애들은 마음을 다치지면 안 될 거 아니냐. 애들한테는 잘 설명을 좀 해라." 그렇게 정말 뭐 유언하듯이 감방 가기 전에 정말 유언하듯이 아내 그다음에 자기 아이들 둘 이렇게 단둘이 하고 또 감방 생활은 어떤지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정도로 심각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깜방 가기 일보 직전에 다행히 한동훈이 구사일생으로 감방은 안 가고 다시 살아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잖아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찍어 눌러도 정말 감방에 문 앞까지 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을 갖다가 찍어 누르면 이거는 뭐 살아 돌아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한동훈이 깜빵 갈 수도 있잖아요. 깜빵 간다는 게 한동훈이 뭐 큰 죄를 저질러 갖고 깜빵 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 추미애 때는 무슨 한동훈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왜 법을 갖다가 법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물망 쓰잖아요, 그물망.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 법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법망이라 법그물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왜 고기를 잠을 때 인제 그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 그물을 갖다가 쓰면 피레미들 있잖아요. 쬐끄만 애들 못 잡아요. 예. 그 그물에 걸리지를 않아. 살살 다 피해가. 그래 갖고 법이라는 게 아주 뭐 힘이 없거나 뭐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안 잡아가요. 못 잡아가 쉽게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 뭐 이런 분들이 뭐 그게 걸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예. 뭐 농촌에서 그렇게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농사 짓고 평생 거기다 거기서 또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뭐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법망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법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피라미드 못 잡지만 고래도 못 잡아요. 아니 고래를 갖다가 잭살로 잡지 그물로 잡습니까? 고래를 그물로 잡으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물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예. 아주 큰 거물도 이 법망은 이렇게 잡을 수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힘으로 찍어 누르면 한동훈이 감옥에 못 가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은 안 했어도 감옥에 안 가란 법이 없죠. 그래서 인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확실시 되는데 한동훈이 굉장히 좀 이재명한테 위협을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거다. 이재명으로부터. 그런 게 인제 또 예상이 되고 또 하나 예상되는 게 친윤이에요. 이 친윤들이 지금 뭐 어떻게든지 지금 한동훈을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윤들도 자기 밥그릇을 뺏기느냐 해 갖고 자기가 잘려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동훈을 잘라내느냐 이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 쪽에서 이쪽에선 계속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지만 한동훈 쪽에서는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싸움을 걸지 않고 다 품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그 사람들도 우리 국힘 당원 아니냐? 하고 품고 가겠다. 한동훈 쪽에서 왜 싸움을 하려면 게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 이게 싸움이 되는데 친윤에서 아무리 뭐 무슨 익신 논란이다 뭐라고 치더라도 한동훈이 이걸 같이 싸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쪽에선 뭐 항상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지만 인제 한동훈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마음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친윤청산이라는 걸 걸고 나왔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는 대선이 끝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죽어 나가야 돼. 국힘 안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뭐 여기 저격수도 많이 준비가 돼 있죠. 한동훈 쪽에
용장들이 얼만큼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인물이 보이진 않아. 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 전투에 참여해 갖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여기는 또 신진 인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장해찬, 김계리 뭐 이런 이제 새로운 피를 수혈해 갖고 원래 뭐 윤상현이나 김민저이나 뭐 다 있던 애들이고 그런 애들은 뭐 장동혁 이런 애들은 있던 애들이고 그래서 이제 피튀기는 전쟁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한동훈이 좀 유리하게 싸우려면 환경 자체가 유리해야 되는데 그 유리한 환경에 1순위가 뭐냐? 김문수 지지율을 24% 정도로 묶어 놓는 거다. 그래야 국민은 폭망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결국은 한동훈이 자신 있게 싸움을 해 갖고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이면이 이제 양쪽도 그 이면이 다 있어요. 어떤 이면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하게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친윤은 시작이 친윤, 말 그대로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이 코어에 그 스타트가 언제냐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김건희하고 윤석열 그 제일 가까운 측근이 지금 누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윤상현, 김민전, 그러니까 재통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친하죠. 권성동보다 어떻게 보면은 윤상현, 김민전이 더 가까워요. 예. 자, 그다음 쉘은 뭐죠? 그다음 쉘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권성동, 권영세, 뭐 이철규, 뭐 이런 이제 뭐 조정훈, 뭐 이런 세력이죠. 예. 그렇게 이제 보면 사실 지금 이게 친윤이 8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08명 중에 한 80명 정도가 친윤이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끝으로 이쪽은 결집력이 세지만 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친윤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되거든요. 흐릿하거든요. 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그 뭐야 벌어질 거냐 하면 이제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제 핵심으로 있죠. 그다음에 거기 뭐 윤상현, 김민전, 그다음에 권성동, 권영세 요 그룹이 한 20명쯤 이렇게 아주 단단한 그룹이 끈끈한 그룹 뭐 이철규, 조정훈 뭐 다 포함해 갖고 국회의원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이 끈끈한 그룹이 한 20명 정도 될 거다. 국회의원 기준으로. 그러면 한동훈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 20명을 갖다가 쳐내잖아요. 윤석열 쳐내고 김건희 쳐내고 순차적으로 윤상현 쳐내고 해갖고 쳐내면은 그럼 이게 20명 있으면 그 80명 중에 6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60명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거냐 하면 끝까지 한동훈하고 싸울 거냐? 그럴 만한 그 에너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80명을 갖다 다 잘라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한동훈이 이 코어 그룹 한 20명 정도 국회의원들만 쳐내면 그럼 뭐예요? 나머지 60명은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친윤 중에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얼른 한동훈 앞으로 줄을 쓴다는 거죠. 예. 전략은 그겁니다. 우리가 80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20명하고만 싸워서 승리를 하면 그러면 이 나머지 60명은 한동훈 앞에 줄을 갖다가 쓰게 돼 있다. 그게 국힘이 철밥통 지키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그래도 한동훈이 소수지만 약자처럼 보이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하나만 얹어주면 돼요. 그 김문수가 폭망하도록 24% 득표율이 24%만 되게 하면은 그 20명 정도는 잘라낼 수 있다. 그 책임을 물어갖고 어쨌든 20명 정도는 잘라낼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이 국힘을 장악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폴리트비체님, 한동훈 파이팅! 예, 아이고, 고나님, 한동훈 대표님 파이팅입니다. 예, 아이고, 보라삐님, 한동훈님 파이팅! 아이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이님, 한동훈 파이팅! 여러분, 제발 좀, 한동훈한테 좀 힘을 실어주세요. 예,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사람은 정말 저한테 채창에 한번 써주세요. 한동훈을 제외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대해 갖고 세울 만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예?
정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고 나서나 우리는 어떻게든 한동훈을 보호해 갖고 한동훈을 살려내 갖고 한동훈이 뭐 어떤 뭐 굉장히 고생스러운 과정은 겪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근데 그 대통령이 멀지가 않았어요. 지금 21대 아닙니까? 그럼 22대. 뭐 길어야 5 년이고 저는 이재명이 5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할 거라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하고 만원빵 한번 하시죠. 왜? 한동훈만 살아 있으면 이재명은 5 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정말 그 오늘 또 일요일 저녁에 삼가 영성 TV를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데 한동훈 딱 한 번만 좀 도와주자. 결정적으로 좀 도와주자. 그게 도와주자는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좀 해 달라. 한동훈이 우리한테 요청했던 신규 당원 100만 가입. 네. 100 만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100 만은 제가 붙인 겁니다. 한동훈은 "많이 많이 가입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전 100만 명 좀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당원 가입을 해 달라. 이왕이면은 뭐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되니까 책임 당원으로 1,000원씩 내 갖고 다 당 왜 책임 당원이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당원을 100만 명을 좀 모아주는 일에 우리가 열성을 열심을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이 인제 6월 2일 일입니다. 일단은 사전 투표는 이미 끝났어요. 이틀 동안 해 갖고 목금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본투표가 하나 남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보수분들이 흔히 보수라는 분들이 사전 투표가 찝찝해서 그런지 안 하신 것 같아요. 본투표 때 대거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부산 이런 데 사전 투표율이요. 뭐 19%뭐 굉장히 저조해요. 뭐 전남 이런 데는 뭐 40%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는 아예 투표 자체를 갖다가 거의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본투표 하겠다는 거지. 음. 그런데 본투표가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예?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6월 3일 화요일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때 친 한동훈, 정말 한동훈을 갖다가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은 절대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결집해 갖고 뭐 친한동훈이건 뭐 친윤석열이건 뭐 친정광훈이건 뭐 할 거 없이 모두 결집을 해 갖고 투표를 해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다. 그거는 약간의 사기성이 있습니다. 이미 한 세는 다 뒤집어졌고요.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제가 이거는 뭐 2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99%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더 확정이 돼서 이제는 저만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는 그냥 유튜브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확실하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맙시다. 예? 이재명을 뭐 막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 요즘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들은 게 마지막이고요. 더 이상 이재명 얘기를 안 해요. 김문수 얘기도 안 해요. 예, 더 이상 얘기는 안 광주 가서 뭐 그 김문수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전투표 목요일 날 광주 가서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유세할 때 김문수 세 글자가 나왔습니까? 그 옷을 갖다가 김문수 이름 적힌 거 입었습니까? 그냥 번호 그냥 찍혀 있는 거 입고 유세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우리 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보낸 시그널입니다. 이제는 김문수는 끝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 이미 선거는 끝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막을 수가 없고 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중도가요. 때려 죽여도 국힘 안 찍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가 아무리 뭐 한동훈이 뭐 그래도 중도가 찍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 하면 친한동훈 지지자들이에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이 제발 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김문수 지지율을 24%로 붙잡아 놔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 되잖아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당원 100만 가입 당원. 그다음에 김문수 투표할 때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하셔 갖고 김문수 지지율을 24%대로 묶어 주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하기 시작하면요. 김문수가 거의 40%, 한 38% 이상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청산이 안 돼. 친윤 청산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잘 되면 그 한동훈이 국힘을 갖다가 접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하나가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이렇게 글을 쓰는 댓글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김문수 지지율을 갖다 뭐 20%대로 묶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나 돼.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재명 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아이고,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아이고, 81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81분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는, 쉬우 나오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에 관한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일단은, 이게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국힘 안에서. 그래갖고 지지율을 24%로 묶어갖고 결국 폭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20명만 도려나오면 된다. 나머지 60명은 자동으로 그냥 줄 서게 돼 있다고 그래. 한동훈 앞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이 그 국힘을 장악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김문수 지지율이 24%만로 잡을 수 있으면 한동훈이 쳐내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걸 말씀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 3일 날.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잡느냐? 일단은 이재명 잡는 게 먼저가 아니라 팀에서 친윤을 청산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국힘을 장악을 해야 돼. 결국 한동훈이 국힘이란 당 이름으로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1순위는 친윤을 쳐내는 게 청산이 1순위고 친윤 청산을 완성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재명 끌어내기를 하는 거죠. 자, 이재명 끌어내리기는 한동훈만이 할 수 있어요.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나 딴 사람도 뭐 검사 출신, 암만 검사 출신, 뭐 이철규, 뭐 경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안 돌아가요. 왜 한동훈밖에 없냐 하면 제가 그래요. 그 명확한 증거가 검수완박을 권수원복을 시킨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12가지 혐의로다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 선거법 위반이나 뭐 위증교사나 이런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뭡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모든 재판이 스탑이 된다. 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완전히 스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뭐라고 그럽니까? 1년 전에 당대표 나오기 전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다수설이냐? 스탑이 안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에 진행됐던 사법 리스크, 사법의 어떤 심판의 절차는 온고잉이다.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계속되다가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조기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 얘기는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걱정하지 마라. 왜? 워낙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워낙 많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그중에 한두 가지만 걸려도 결국은 다시 옷 벗고 내려와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실현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살아있으면요. 이재명은 절대 임기를 5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뭐 한 1년, 2년 하다가 또 우리는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인물은 한동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겠습니까? 이재명이 볼 때는. 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보랏빛님, 이재명도 싫다, 이준석도 싫다, 김문수는 자통당이라 싫다. 그래서 투표 기권. 예, 테리님, 상가영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성인지님, 한동훈 대표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코람님, 한동훈 대표님 위하여 힘냅시다. 보라비님, 설 난연이, 이 무서워. 김문수 지지하지. 근데 사모님이 조금 좀, 그렇게 좀 순한 인상은 아니죠. 저도 맨 처음에 보고, 와, 정말 여자 이미지 치고 굉장히 강하다. 예? 그분이 노조위원장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설난영 여사님께서. 정말 그 이미지가 노조위원장 그러니까 딱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인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삼가 영성 TV는 이제 영적 세계에서 현실 한번 해석해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거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이 스토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게 이제 예수님 죽이는 장면 중에 그 과정 중에 한 장면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상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과 함께 예수를 업신이가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저희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뭐 빌라도 앞에 법정에 섰다가 또 헤롯에 끌려나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여러분 좀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하다 보니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점령이 돼 갖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로마의 정책은 뭐냐 하면 굉장히 독특한 정책을 썼어요. 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그러면 그냥 로마군이 왕창 점령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의 지도자를 하나 왕을 갖다가 하나 세워 갖고 통치를 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마가 만약에 한국을 점령을 했다. 그러면 한국에다가도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 갖고 말 잡는 왕 이렇게 점령했다는 거예요. 뭐 중국을 점령했다면 중국에도 허수아비 왕 하나 생겨 갖고 이렇게 그런 식의 통치 방법을 써 갖고 이 헤롯이란 사람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스스로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네가 그냥 뭐 갈릴리 지방도 다스리고 이렇게 네가 유대인이니까 유대 왕으로서 통치를 해라 하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독일에 왜 SS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로마의 군인을 갖다가 또 거기 파견을 해요. 그래갖고 그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총독이야.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투톱 체제로 간 거예요. 그 그 민족줄 유대인 출신의 헤롯 왕도 분봉왕으로 세우고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도 로마인인 총독이 또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두 개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내가 총독인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헤롯 왕하고 이 빌라도가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야. 뭐가 맞는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딱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이거 독박 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사람? 제가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아니 태어난 건 참 갈릴리에서 사는 걸 갈릴리에서 살았어. 태어난 건 도망다가 가다가 그렇게 예루살렘인가?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사는 건 갈릴리 가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 그렇게 해 갖고 그 했는데 자기가 피 묻힐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왕이 있으니까 또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보냈어. 헤로도 왕한테. 그 헤롯이 또 신나 갖고 또 받았어요. 받나고 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기적을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막 조롱하다가 그냥 갖고 놀다가 아니 뭐 내가 피 맞추니까 또 다시 빌라도한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냐고 그러냐면 평소에는 서로 왼수지간이었는데 이 예수님 죽이는 이 사건을 놓고는 서로 쿵짝이 잘 맞아갖고 서로 친구가 됐더라. 이 표현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죠.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은 건데 누가복음 3장 12절은 이렇게 끝나요. 헤롯과 빌라도가 정해놓은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갖다가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가깝습니까? 아니죠. 서로 왼수지간이죠. 이재명하고 권성동이 가깝습니까? 아니, 왼수지간이죠. 이재명하고 김건희가 가깝습니까? 왼수지간이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 으르렁 되는 왼수지간이긴 하지만 이 한동훈을 죽이는 이 사건에는 서로 친구로 손을 잡을 확률이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그 헤로당, 분봉한 헤로당과 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그렇게 예수님 죽일 때에는 서로 친구가 됐더라 하듯이 왜냐하면 한동훈은 공공의 적 아닙니까? 이재명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고 친윤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죽이자 그러면 이재명하고 친윤 윤석열이 김건희가 손을 굳건히 잡고 오케이 땡큐 일단 우리 공공의 적인 한동훈부터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싸우자 이럴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동훈이 이렇게 허망하게 협공을 당해갖고 죽는 거를 갖다가 바라지 않으신다면 꼭 한동훈을 지켜주시.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막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영화 시나리오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항상 영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독직 폭행 그거 추미애 때 상상해 보세요. 자, 한동훈을 그때 누가 근처에 왔습니까? 한동훈이 지금 감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한동훈 아는 척 합니까? 아는 척 안 하죠. 예, 다 아는 척 안 합니다. 이거는 직접 증언을 했어요.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이 그 뭐야 국정원을 갖다가 압수수색했잖아요. 완전 왕따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검찰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괜히 쟤하고 만났다가 내가 피해보고 내가 찍히면 내 출세길이 막힌다. 하지만 한동훈은 뭐예요? 매주 만났대. 매주. 거의 뭐 2년 가까이 매주 남산을 돌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라방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이 협공을 당한다 칩시다. 신현 쪽에서도 왜 빌라도하고 헤롯이 친구가 돼서 이재명하고 영화 지금 영화 시나리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런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될지. 자, 여기서 이재명하고 만약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손을 잡았어. 그래갖고 한동훈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한동훈의 추종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 한동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6명을 알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기준으로. 그럼 그 16명이 과연 한동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카바를 쳐주고 보호를 해줄 거냐? 제가 이 영화를 갖다가 한 편 만들자면 저는 그렇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성경에도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미 붙잡혀간 그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가장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가는 곳이 어느 곳인데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저가 지가 제일 대빵인 줄 알고
좀 다혈질이에요, 베드로가. 그래 갖고 항상 자기가 제1의 제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베드로인데, 세 번을 갖다가 부인을 했어요. 예. 그 모닥불에 이렇게 있다가 여자가 물으고 당신도 쫓아다녔는데 아닙니다. 또 뭐 하고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막 나중에는 막 내가 막 저주를 해 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해 가 그랬더니 그 세 번째 거짓말하고 바로 새벽닭이 울더라. 겁나서요. 한동훈 주변에 있질 못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지지했던 뭐 16명의 국회의원들도 막상 한동훈이 감옥 가기 일보 직전이 되면 또 베드로가 되지 않을까. 그냥 모른다. 제가 한동훈 편이었나요? 제가 친한동훈이었나요? 그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갖다가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한동훈은요, 이제는 6월 4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 페이스북에 쓰든 뭐 무슨 뭐 라방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계속 매일매일 외쳐야 돼요. 네. 친윤에 대해서 저격을 하고, 뭐 어쨌든 이재명에 대해서 저격을 하고, 좌우간 한동훈은 그 무언가를 갖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외쳐야 되고, 그 한동훈이 외치는 걸 갖다가 언론들이 매일매일 그걸 기사화해서 받아 써줘야 돼. 제가 한동훈 기사가요,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나와야 돼. 한동훈이 안 죽으려면 그게 가장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몰라요 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갈 때에도 우리는 한동훈으로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이 무서워서 한동훈을 갖다가 어떻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웅산 뭐 아웅산 여사인가 뭐 그것도 뭐 남아프리카의 뭐 만델라 뭐 그런 분들이 보면은 핍박받을 때 죽이지를 못하니 왜 죽이지를 못합니까? 그분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됐기 때문에 괜히 이거 섣불리 감옥 가두거나 죽였다가 이 역풍이 불까 봐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바로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매일매일 뭔가를 외쳐야 되고, 언론은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받아서 기사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친한동훈이라고 지금 옹위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은 믿을 만한 세력이 못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동훈을 지키진 않을 거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평소에는 막 지가 뭘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동훈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주기 일보 직전에는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나 모른다고 그러고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막을 사람은 결국은 저희들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조금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 미래의 정치를 기대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뭐 권성동을 기대하겠습니까? 뭐 이재명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준석 말할 것도 없고 기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로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훈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거는 두 가지인데, 그 한동훈이 원하는 100만 당원 가입, 책임 당원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예, 1,000원. 요즘 1,000원이면요 빵 하나도 못 사 먹어요. 파리바게트 가봐요. 1,000원짜리 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물가가 왜 이렇게 자꾸 팡팡 뛰는지 갈 때마다 정말 제가 필리핀에서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필리핀 물가도 장난이 아닌데, 와, 한국 가면은 막 갈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래. 아니 뭐 점심 먹을 때 10,000원 밑으로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다 뭐 웬만하면 뭐 돌솥 비빔밥 이런 것도 다 뭐 12,000원 뭐 15,000원 그래. 도대체 한국은 돈을 얼마를 벌어야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1,000원.
1,000원이면 빵 하나도 못 사는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책임당원이 돼주시라. 왜?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그래서 100만 책임당원 가입을 열심히 독려해 갖고 하자. 그거 하나 하고 내일 모레 투표를 하실 때 어쨌든 딴 사람 득표율은 저 신경 안 써요. 뭐 이준석이 뭐 20%가 됐건 30%가 됐건 누가 뭐 몇 프로가 됐건 뭐 이재명이 뭐 100%로 당선이 되건 뭐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 김문수의 득표율은 24%에서 붙잡아 놔야 된다. 그러면 국힘은 폭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힘이 선거에서 폭망해야 그 다음에 한동훈이 들어가고 한 핵심 되는 20명, 친윤 20명을 쳐내면 나머지 60명은 자동으로 한동훈 앞에 딱 줄을 서게 돼 있다. 딱 달라붙어 갖고 한동훈 세력으로 규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이재명하고 맞짱을 떠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딴질 걸어 갖고 1년 내지 2년 안에 다시금 조기 대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다. 이렇게 휴일 저녁에 우리가 그 헤로단과 본디오 빌라도를 꼭 묵상을 합시다. 그날에는 어, 평소에는 왼수였지만 그날에는 친구였더라. 평소엔 왼수였지만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날에는 한동훈 죽이는 날에는 친구였더라. 그를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좀 이런 방송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좀 구독, 좋아요, 알람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또, 정말, 이거, 우섬지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뵈갖고 정말 반갑네요. 아, 이건 제가 읽었고, 예. 남상송님, 찍을 놈이 없다. 아름다운 기권, 자유로운 기권합니다. 예, 기권을 하시던, 뭘 하시던지, 어쨌든 간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예, 방법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김문수 투표율만 24%를 묶어주시라. 제발 제발 비나이다. 그래야 한동훈이 청산을 할 수 있다. 친윤 청산을. 아, 정인하님, 한 대표님이 당권을 잡으면 앞으로 있을 지선 총선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겁니다. 3년 후 새로운 힘을 세워 총선도 압승하여 남은 2년만이라도 정권과 맞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한동훈을 적극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님, 친윤 떨거지들 쳐내지 않으면 국힘당은 미래가 없다. 아이고, 내가 최근 상가 영상TV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덕현님, 한동훈은 사회 경선으로 할아버지 김문수 후보 횡령에 분노하여 투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친윤 떨거지들 완전 소멸해야 한동훈이 미래가 있다. 친윤 고구 좀비가 한동훈 길 항상 막고 있어. 이번 선거 그냥 폭망해야 됩니다. 아이고, 동의합니다. 예. 아이고, 자영님. 와, 네. 자영님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은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자영님. 예.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여러분, 그, 대선 때는요, 우리가 할 거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한동훈이 후보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사실은, 그, 자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 왜 한동훈이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못 됐을까에 대한 성찰이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도 다 끝나버렸죠. 내일 모레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6월 3일이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전쟁인데, 그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성차리고 자시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지금 하는 거고, 이제 6월 4일부터 이제 결론이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나와버리면 순서가 이재명을 먼저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대로 순서는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가서 일단은 폭망을 해. 그래서 폭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폭망을 반드시 시켜야
한동훈이 들어가서 무리 없이 친윤들을 갖다가 잘라낼 수 있고 한 20명 잘라내면 60명은 딱 붙는다. 그러면 한동훈이 뭐 당대표가 되건 뭐가 되건 어쨌든 그 국힘을 갖다가 장악을 하면 그 힘을 갖고 이제 이재명하고 맞붙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밀하게 공격을 해갖고 뭐 1년 내지 2년 만에 이재명을 다시 끌어내려 갖고 조기 대선 그 전략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그냥 조용조용 방송하고요. 이제 6월 4일부터는 이제 또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시 완전 무장하고 군화 신고 5분 대기조로 그렇게 또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오두막님 선생님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자영님 네 늘 감사합니다. 신미자님 한동훈과 함께합니다. 예, 예 자영님 예, 블루마운틴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고 그냥 오늘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래도 55분 방송을 했네요.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이제 또 내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기 방송 오후 7시 30분에 그래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